안녕하십니까. 공화성 교수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그리고 소방설비 산업기사, 실기, 기계 분야, 출제 경향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리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제 문항수는 요즘에는 항상 이제 16문제 내외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16문제가 거의 이제 출제되고 있죠. 변함없이입니다. 16문제.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것은 다 알죠. 필기시험과는 좀 많이 사뭇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필기할 때는 우리가 어렴풋이 공부했지만 실기할 때는 확실하게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맞춰야 될 것은 반드시 맞춘다 해가지고 맞춰야 될 것 하고 포기할 것하고 이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산업기사는 2시간 30분, 기사는 3시간 시험 보죠. 이거는 뭐 과목이 없죠. 한 과목이죠. 예,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죠. 필기처럼 뭐 과목당 몇 문제 이상, 몇 점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관련도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도 문제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아주 높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문제 40% 이상 나옵니다. 꼭 맞춰야 되죠. 나머지 문제는 관련도와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수격작용 뭐 발생 원인이 나왔다고 하면 뭐 이제 이번에는 뭐 맥동 현상 발생 원인이라든가 이것은 책의 해설을 보면서 공부해 나가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생소한 문제도 10에서 2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맞추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출제위원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뭐 본인이 정말 이제 실무에서 이런 걸 해서 맞출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런 건 과감하게 웃으면서 예, 그냥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갑니다. B급 문제 30% 정도 맞추고 C급 문제 40% 맞추면 70점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점 기준을 살펴보면 유체역학이 실기에서도 나오네요. 한 7점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런 거 나옵니다. 네,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잘 알죠? 이런 식 응용해서 푸는 문제 나오고요. 여기서 로우, 밀도는 또 RT분의 PM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또 로우는 RT분의 PM으로도 구하고 로우는 RT분의 T로도 구해요. 단위를 잘 알아야 돼요. 이때 T의 단위는 K고 요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체 상수 단위, 기체 상수 R은 줄 퍼 킬로그램 K예요. 이때는 파스칼이고요. 단위가 그렇습니다. 근데 RT분의 PM일 경우에는 이때의 단위는 ATM 여기 있는 것처럼 메타 삼성 킬로몰 K예요. 요 단위에 따라서 요 라지 M 분자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때는 이제 요거는 ATM이고 단위가 당연히 K고 킬로그램 킬로몰입니다. 분자량의 단위는 여기다 이렇게 써줘도 좋아요. 킬로그램 퍼 킬로몰 써줘도 좋습니다. 7점 정도 나오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각각 요 기체 상수의 단위, 요 P의 단위에 따라서 요 공식을 적용하느냐, 요 공식을 적용하느냐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유량 이 식 많이 적용하죠. 대부분이 관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V식을 이용해서 최적 유량 적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 D값, 배관 4개 적용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다시 웨버식 필기에서도 나왔는데 실기에서는 뭐 하젠 윌리엄식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젠 윌리엄식 실기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거죠. 배관의 마찰 손실을 구할 때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기 L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L이 여기다가 L을 그래서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L 빠졌는데 늦어지고 L이 들어갈 때는 이게 없어져요. 이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6.174는 건사값이고 보통 요 값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외국에서는 6.053보다는 6.05씩을 더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6.053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NFPA, 그 SFP 핸드북에 보면 미국 그 기술사회에서 만든 그 핸드북에 보면 6.05로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이죠? 예, 대한민국입니다. 예. 때문에 6.053식을 식이 안 주어지면 6.053식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도련 축소관도 가끔 나옵니다. 도련 축소관에서의 손실 2지분의 V2의 제곱식. 기억하고 계시죠? 도련 확대관에서의 식도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했었죠. 한번 봐보시고요. 수격작용 이런 것도 계산 문제 아닌 것도 나오니까 방지대책 이런 거 몇 가지 쓰라고도 나오고 가로넣기도 좀 나오고 하니까 수격작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구 능력단위 구하는 거 이것도 가끔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화구조이고 불연재료냐 하면 좀 더 완화됐죠? 2배로 그죠? 완화돼요. 면적에 따라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법도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옥내수 화전설비 많이 나와요. 배점도 막 12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옥내수 화전설비 최대 2개죠 적용. 옥외수 화전하고 같죠? 이 표 되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암기해주세요.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옥외수 화전설비도 보면 저수량도 한번 보세요. 옥내수 화전 저수량은 청수에 따라 달라요. 토출량은 청수 관계없이 분단 토출량이니까 다 똑같고 옥외수 화전은 밖에 설치되기 때문에 청수와 관계없습니다. 실엔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이것도 뭐 가로넣기도 가끔 나오니까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본에서 도입한 부합식도 그러니까 나오기 좀 시작합니다. 부합, 진공을 이용한 거죠. 2차 책이 진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책은 다 가압수고요. 2차 책이 이제 뭐 가압수냐 뭐냐 대기압이냐 이 상태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차 살수식만 개방형이죠. 준비작동식에서 이게 좀 변화된 거예요. 대기압 상태를 진공 상태로 바꾼 거예요. 부합식이라는 것은. 스프링클러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스프링클러 배점 큰 문제들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옥내수 화전설비 전향정 당연히 알아야 돼요. 전향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전동기의 용량 구하는 게 나와요. 전동기의 용량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향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향정 각각 옥내수 화전이냐 옥외수 화전이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또 뭐 헤드 배치 형태 따라서 정방형이냐 정사각형 장방형이냐 따라서 수평 헤드 간격 이런 것들 잘 구해야 돼요. 수평 헤드 간격을 구하면 헤드 개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수평 거리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암기해야 돼. 그죠? 헤드 배치 기준 암기해야죠. 그래서 암기법. 첫 글자 잘 따야 돼요. 암기법 하도 많으니까. 아파트 하면 좋겠어요. 무특기, 써놓고, 이거는 어떻게 올까요?
뒷글자 수치로 외우면 좋겠어요. 써봐요. 7, 1, 3, 5, 2. 낮은 순부터 높은 순이거든요. 아, 1.7이구나. 아, 1.7보다 커. 2.1, 2.3, 2.5, 2.5보다 커. 3.2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표를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특기 내대나, 내대가. 무특기 내대가 7일 352.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특기 내대가. 예, 좋습니다. 7일 352. 7일, 1이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럼 71352. 어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71352. 예, 표를 한꺼번에 암기를 꼭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암기법 잘 만들어서 확실하게 암기되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 저수량 우리 알아둬야 되죠. 아까 옥내수화전도 있었잖아요. 그죠? 옥내수화전 뭐 2.6N, 뭐 5.2N 뭐 이런 거 있죠? 스프링클러도 알아둬야 돼요. 1.6N, 3.2N, 4.8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30층, 30층에서 49층, 50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내수화전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한번 해볼래요? 옥내수화전 말씀해 보세요. 옥내수화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6N, 6N 그 다음에 5.2N, 7.8N 맞나요? 한번 봐주세요. 층수는 똑같아요. 32층 미만, 32층에서 49층, 50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 책도 그렇고 제 강의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혼동되기 쉬운 것들, 이렇게 잘 구분해야 될 것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1.6N, 2.6N, 3.2N, 5.2N, 4.8N, 7.8N 이렇게 옥내수화전하고 스프링클러하고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하나 또 주의해야 돼요.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으면 이게 한 층의 설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설치 개수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준 개수인데 요게 n 값인데 n 값인데 보통 30개 넘더라고요. 그러면 30개 적용하고 요거 조건에 따라서 20개 적용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죠? 30개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통이고 그렇게 개수를 요 n값을 적용해서 수원의 제수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 1점은 나오지는 않지만 뭐 이제 확률로 계산하니까 그냥 1점이라고 적었는데 뭐 1점짜리는 없어요. 3점 뭐 그렇죠. 최소 나오는 게 토출량에 따른 거 이제 구해야죠. 제수량을 구하는 게 나와요. 결국은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0020 암기하시면 돼요. 0020 이것도 암기법. 콘절 특혜 차 주 차까지만 암기해도 되고 콘절 특혜 차 암기하시면 돼요. 콘절 특혜 차까지 암기하시고 0020 암기하시고 처음 낮은 수부터 높은까지 16 같구나. 10보다 커? 12보다 커? 20 암기되겠죠? 그렇게 암기해 주세요. 최소 면적은 얘는 최소 면적이 있다는 거. 50 최소 기준. 50보다 작으면 면적이 50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잘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법 따라서 잘 물분무 헤드와 고압기기와 이격거리도 잘 암기해 주시고. 포수화 설비 잘 나오죠. 유리탱크에 저장하는데 문제는 잘 나와요. 고정포 방출구 그 다음에 보조포 소화전 이거는 옥내에 있는 거죠. 옥내 보조포 소화전을 뜻합니다. 그 다음 배관 보정량 적용하고 아이고 잘못 말했네요. 옥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옥에 있는 거 보조포 소화전을 말하는 거고 옥내라면 요 시기에 의해서 NS 6000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분당 300리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 300리터.
300리터 방사하기 때문에 6,000을 적용하는 거죠. 20분 적용하니까 뭐 6,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여기 NS 6,000이 있고 NS 8,000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개수도 기억하시고요. 또 탱크 종류에 따라서 일단 방출구 모양이 달라지니까 적용하는 방출구가 달라지니까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부상지변구제는 특별히 플로팅 루프 탱크는 특경 방출구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도 나오죠. 이산화탄소 가격은 싼 편이에요. 원래 이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사용하면 좋은데 이 가격보다 위약제보다 한 3분의 1 정도 싸니까 이거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설치된 거, 기존 설치된 거 잘 관리를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나옵니다. 충전비도 있고 표면화재 구하는 식 방약 계산, 방약 보계산, 계산. 표면화재는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방약 보 플러스 쓰시고 계구부 면적, 계구부 가산량, 방약 계산 해가지고 암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그죠? 약제량은 암기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계구부 가산량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최소 제작량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 제작량보다 수치가 작게 나오면 최소 제작량은 저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지 약제가 밖으로 새나가는 거 뭐 이런 거 고려해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신부화재는 보정계수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약 계산으로 계산합니다. 케이블실도 하나 적어주면 더 좋아요. 케이블실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3 약제량을 1.3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전기 설비보다는 좀 더 안전한 모양입니다. 약제를 조금 적게 사용하죠. 이건 방약 계산. 신부화재는 방약 보정계수 적용하지 않고 이 시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구부 가산량 10이죠, 이거는. 국소 방출 방식도 요즘에 좀 가끔 나오는데 국소 방출 방식, 전역 방출 방식이 아닌 국소 방출 방식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에 관련된 식 이런 것도 이제 좀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옵니다. 4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출 가스량이 요 V 값이에요. 요 V 값 여기서 요 V 값입니다. 요 V 값, 요 V 값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요거와 적용해서 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약제 방사 시간 표로 한꺼번에 잘 정리해 놨어요. 누가? 한꺼번에 암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건축물이 주로 나오니까 위험물 제주소보다는 이거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론 소화 설비 설치 안 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문제는 나옵니다. 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치되어 있는 게 워낙 많아요. 한론 소화 설비가. 아직도 뭐 전문가 얘기는 한 30년 쓴대요. 이게 뭐 오작동 됐다 하면 다른 데 거 이렇게 갖다가 또 해주고 생산은 안 되지만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풀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방약 계산이에요. 방약 계산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제량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초 소화 설비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11점 나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가 있고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가 있습니다. 약제에 따라서 공식이 다릅니다.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배점도 커요, 그죠?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는 좀 더 복잡한 식이죠. 시계에서 적용합니다. 로고 계산기 잘 못 누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을 어떻게 누르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로고 10이나 로고나 같은 거예요. 여기 로고 하면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로고만 누르면 돼요. 로고 10이란 것은. 계산기에서는 그것만 누르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도 좀 나옵니다. 4점 정도 나오는데 약재량을 애워야지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약 계산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난구조 설비 한 문제 정도 나오면 나와요. 이 표가 나와요. 표에서 뭐 몇 층 이상에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표 암기하기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암기를 해봅시다. 미끄럼대 뭐 있고 그러네요. 지하층에 설치하는 거 이것마요. 에어도 피난용 트랩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거 연소 방주 연결 살수 연결 송수관 이런 거에서 총 6점 정도 나옵니다. 배관 유속도 잘 알아두세요. 옥내수화인 설비 지나갔지만 4m/s, 스프링클러 6m.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관 구경 구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이 표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큰 문제, 스프링클러 큰 문제 구할 때 이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헤드 5개까지는 40mm 배관 사용한다는 거, 30개까지는 65mm 배관 사용한다는 거, 표를 한꺼번에 쫙 암기를 기억법 보시고 잘 암기해 주세요. 연계살수 설비도 암기해 주시고. 수평거리, 배관, 보행거리 필기에서도 많이 했죠? 실기에서도 이런 거 간단하게 배점 낮은 곳으로 나오니까 꼭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설비 나오는 배점이 좀 커요. 9점, 뭐 10점 그래요. 이건 일단은 400제곱미터 미만이냐 400제곱미터 이상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표와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미만 이상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경유거실이냐 경유거실이냐 일반 거실이냐 일반적인 경우냐 따라서 또 달라지고 1.5로 곱해냐 안 곱해냐 적용해야 되겠죠. 누설 틈새 면적도 구하는 게 나오죠. 너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차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 상태에서는 이 시계에서 구하고, 여기 직렬이에요. 한 변으로 쭉 가는 거. 병렬 상태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 더 하면 돼요, 그냥.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긴 했지만, 자,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최소한 12개년 정도는 풀어보되 13개년까지 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완벽하게 그걸 2번 이상 풀어보시되 유사한 문제 반복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어려우면 동영상을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선 교수였습니다.